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7분입니다. 올해도 무더위가 일찍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서둘러서 휴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갈수록 여름 관광 패턴이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앤토크에서 변화하는 여름 관광과 또 지역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강원연구원 유승각 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주에 강릉 경포해수욕장이 좀 빨리 개장을 했고요. 고성 일부 해수욕장도 개장을 많이 앞당겼습니다. 6월에 개장하는 경우는 거의 처음 아닙니까? 네, 6월 개장은 처음이고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고성 아야진 해수욕장이 6월 22일, 그리고 말씀하셨던 강릉의 경포해수욕장이 29일, 그리고 아마 속초가 7월 1일, 그리고 동해 망산과 삼척이 7월 10일 이렇게 순차적으로 개장을 할 계획이고요. 12일까지는 도내에 있는 86개 해수욕장이 모두 개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올해는 그 여름 해변의 어떤 특성을 좀 살리기 위해서 테마와 축제가 가득한 해수욕장을 만들겠다. 이런 어떤 운영 방향을 잡았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비치비어 페스티벌이라든지 또 아이들을 위한 해수풀장,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펫비치, 이런 그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안전사고의 대비를 위해서 이안류 감시 시스템이라든지 상어 방지 그물망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시설들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동해안에 이제 뭐 필요에 따라 해수욕장을 또 고르는 거 보면 차별화는 많이 된 것 같은데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6월 1일부터 해수욕장 개장을 했습니다. 강원도도 이걸 보고 좀 따라가고 싶어 하지만 이게 좀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죠.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더우니까 바다를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대기의 온도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기온이라고 얘기하죠. 네. 기온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바닷물의 온도라고 하는 수온이 늦게 따라잡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온도차가 큰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에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지역 자치단체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서 개장 시간을 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 또 빨리 열었다가 사람은 없고 운영 비용만 나갈 수밖에 없는 네네.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제주도 사례가 있는데 여러 가지 뭐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뭐 강원도 같은 경우도 좀 그런 어떤 분위기를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광지 물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죠.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좀 보면은 뭐 관광지 물가보다는 이제 가장 이제 저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성수기의 관광지 물가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일부 업체에서 성수기 이제 바가지 요금을 좀 받으면서 해수욕장은 바가지 이런 식의 어떤 약간 나쁜 인식이 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지금처럼 고물가, 경기 불황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요금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 더 크게 이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또 예전과는 달리 바다와 관련된 대체제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은 바다로 오던 관광객들이 딴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예전 같은 경우는 정보의 어떤 생산과 유통 부분들이 좀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일부 업소에서 바가지 요금을 받아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유도가 좀 낮아서 시장에 반영되는 부분들이 작았는데 예. 이제는 정보의 어떤 생산, 유통 이런 부분들이 실시간적으로 무한하게 공유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접종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네. 여름 해변에 좀 커다란 문제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정부나 자치단체 관계기관에서 이 물가 관련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쉽게 잡히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가짜 뉴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데 어떤 대책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가장 좋은 것은 가격의 어떤 강제력을 적용을 하는 것이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법상 이건 불가능한 부분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부분들은 이제 인증제와 캠페인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인증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착한 가격 업소라든지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는 업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채널, 즉 하나의 뭐 사이트라든지 이런 채널을 열어주고 관광객들이 그 안에 들어가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은 당연히 관광객들이 방문을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 캠페인에 이제 동참을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인증제를 하고 있고 뭐 실질적으로 일부 지자체에 대해서는 이 인증제 참여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인증제가 있고요. 이제 캠페인과 관련된 부분들은 관련 업소 그리고 종사자분들과 함께하는 뭐 호객행위 금지, 바가지 요금 근절,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 쓰레기 처리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들은 공익 캠페인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뭐 해수욕장이나 캠핑, 계곡이 이제 강원도의 주요 관광 상품인데 날씨에 민감하기도 하고 또 이런 관광 분야들은 유행을 따라가기가 사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강원도의 관광 정책이 그래서 이 관광 패턴을 못 따라간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들을 좀 해결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관광 트렌드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한꺼번에 모이는 곳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대안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뭐 일반적으로 제가 해수욕장을 그런 유명 관광지라고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의 분산을 해주기 위한 보완적인 성격의 어떤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하게 해수욕만을 관광객들에 제공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그 안에 뭐 해변을 뭐 배경으로 한 뭐 음악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도서관 뭐 이런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해양 치유라든지 해양 웰니스라든지 좀 이제 저희가 복합화되고 고도화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프랑스의 탈라소 테라피의 어떤 벨트 같은 경우가 지역 산업과 관광이 연계가 되면서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곳으로 저희가 사례 조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받아들이면 어떨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해수욕 중심의 해변이 아닌 여러 가지를 체험을 하고 특히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까지 저희가 확장을 한다 그러면은 네. 아무래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19 상황이 지나면서 관광 수요는 많이 늘었는데 소비 자체는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다는 좀 분석이 있는데 국내외 관광객들의 소비 패턴 변화가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관광 소비 지출 자체가 한국 관광 데이터 랩으로 봤을 때 한 3.5% 이제 증가를 했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먹는 것에 많이 썼고요. 그다음에 쇼핑업, 여가 서비스업 이런 순서로 나가고 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식음료에 이제 56% 정도, 그리고 네. 여가 서비스업의 16%, 숙박업의 15%. 결국은 전국적으로 관광 지출이 일어나는 이제 쇼핑업과 관련된 부분이 강원도가 좀 적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패턴들이 형성이 되어 있을 때 저희도 이제 쇼핑업과 관련된 부분들에 조금 더 파이를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이거 쇼핑은 좀 어렵네요. 예, 강원도 입장에서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뭐 숙박이나 야간 관광 요즘에 또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여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또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여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한 해수욕 중심의 그런 해변, 단순 자원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의 콘텐츠, 지역의 문화, 지역의 어떤 산업을 좀 붙이는 어떤 이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 문화와 연계를 하는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고 지역이 이제 먹거리를 연계를 하고요. 이런 네. 먹거리를 단순하게 저희가 뭐 동해안이다 그러면 회를 먹어야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약간 이제 미식 콘텐츠로서 저희가 조금 고도화를 시킨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부가가치도 높아지고 하나의 어떤 차별성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이런 미식화 부분과 함께 페어링이라고 얘기를 하는 지역 주류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역의 주류 산업과 연계하는 그래서 해변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먹거리 이런 부분들을 고도화하는 미식 콘텐츠 이것들과 또 붙일 수 있는 지역 주류 이런 식의 계속 지역의 어떤 자원과 콘텐츠를 더 붙여 나간다고 하면은 지역의 어떤 경쟁력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올여름에 또 어떤 상황들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